안녕하세요, 바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들어보셨나요? 그의 투자 제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입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이 이 원칙들을 직접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을 보면 적어도 이 원칙을 버핏의 원칙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돈을 잃지 않으면 좋지. 누구는 잃고 싶어서 잃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전문 투자자분들은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안전마진 개념 혹은 리스크 관리나 손절의 중요성 등으로 받아들이실 텐데요. 투자 알그지, 알고 그만두는 지식에서는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왜 힘들 수밖에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원칙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의 원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수익과 손실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보다 손실의 힘이 훨씬 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10%의 손실과 10%의 수익을 생각해 보죠. 공평하게 각각의 확률은 50%라고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과 손실의 크기도 같고 그 확률도 반반이니 계속해서 본전 근처에 머무를 것 같으신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임을 무한히 반복하면 여러분은 결국 파산에 수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제가 말했듯 손실은 수익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같은 10%라도 10%의 손실은 10%의 수익보다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봅시다. 100원을 가지고 이 게임을 시작해서 첫 번째 판에 졌다고 해봅시다. 100원에서 10%의 손실을 보면 10원 손실. 그럼 남은 돈은 9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판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럼 90원에서 10%의 수익을 보게 되어 9원의 수익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의 손에는 이제 99원이 있습니다. 엥? 똑같은 수익률로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는데 처음 100원에서 이런 손실을 본 99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실은 수익보다 힘이 셉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첫 판에서 손실을 봐서 그래.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손실과 수익의 순서를 바꾸면 다르지 않겠냐고요? 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첫 판에서 이겼다고 해보겠습니다. 100원으로 10%의 수익이 나서 11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판에서 졌습니다. 110원에서 10%의 손실을 보면 11원을 잃게 되겠네요. 110원에서 11원을 빼면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99원이 남았습니다. 손실과 수익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이 언제나 수익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이것이 손익의 비대칭성입니다. 같은 크기의 수익과 손실이고 양쪽의 확률이 같다면 우리의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은 이 게임과 같이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확률도 반드시 50대 50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오랜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번 사람이 많을까요? 전 잃은 사람이 많다는 데 걸겠습니다. 그 답을 유추해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월가의 전설,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운용한 마젤란 펀드의 일화입니다. 피터 린치가 운용한 마젤란 펀드는 단 한 해도 연간 기준 손실 없이 13년 동안 연평균 29%가량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펀드 가입자들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의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펀드가 본전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매년 평균 29%씩 수익이 났는데도요. 이 일화를 주식시장 전체로 확대해 적용해보면 아마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승률을 50% 이하라고 가정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앞선 확률 50대 50의 비교적 공정한 게임에서도 손익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에서 맞고 틀리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불리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현실의 시장에서는 50대 50의 게임조차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이것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많은 경험을 쌓은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힘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익보다 손실의 힘이 더 세다는 것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이 수익을 보았을 때 얻는 만족감이나 기쁨에 비해 같은 크기의 손실에서 받는 고통이 약 2배에서 3배가량 더 크다고 합니다. 네,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그렇게 투자에 부적절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만 보면 여러분은 손실보다 2배는 더 버셔야 본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심리적으로만 그런 걸까요? 계좌의 손익은 숫자라서 눈에 명확히 보이시죠? 여러분의 심리적 고통은 단지 가격표가 명확히 붙어있지 않을 뿐입니다. 계좌 넘어 여러분의 삶으로 시야를 넓히면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는 투자 손실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힘이 센 손실과 거기에 더 예민한 인간의 본성.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투자에 너무 빠져들지 않아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투자는 그다지 가성비가 좋은 활동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워런 버핏은 어땠을까요? 아시겠지만 버핏은 단순히 주식이 아닌 기업을 산다는 관점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초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샀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매일 오르고 내리는 주가는 애초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샀으니까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워런 버핏을 대다수 투자자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버핏이 가진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은 제쳐두고서라도요. 알고 그만두는 지식 투자 알그지.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아구였습니다.